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9월달은 확률적으로 보면 폭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달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만 보시더라도 이 9월달 임금부터 대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도 9월달에 대폭락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인근에 9월달에 대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증시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도 만약에 폭락을 하면 4년 연속으로 어려운 9월이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대폭락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하반기부터 대폭락의 징조가 하나둘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폭락하고 상승, 폭락하고 상승을 반복하게 되면 이런 영역에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한 흔적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없어지겠죠. 세력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는커녕 우하향으로 내리막을 탈 수밖에 없는데요. 엔비디아는 결국에 이 증시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어려워진다는 하나의 신호거든요. 전조 증상이죠. 2000년 닷컴 버블처럼 말이죠.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이고 결국 반도체입니다. 국내 반도체 주식들이 결국 엔비디아를 따라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2025년쯤이 되면 엔비디아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주식은 항상 모든 악재를 선반영을 해서 미리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올 하반기에 어려움을 예상을 한 건데요. 에코프로와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2025년이 되면 훨씬 더 어렵게 모든 상황들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엔비디아나 반도체 관련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사서 이번 주에 판다,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이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먹을 게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개인들의 심리가 결국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저가에 대한 매력으로 단기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결국에 테슬라처럼 내리막을 탈 수밖에 없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잘 보시면 저가의 매력으로 투심이 몰리게 되면서 반등이 이후에 나오는 것이고요. 장기적인 그림을 보면 결국에 하향 방향이거든요. 이 안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것 뿐이고요. 폭락을 하게 되면 항상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이러한 형태가 계속 반복되면 세력 입장에서는 이 위로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돈 들여서 개인들에게 수익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영역이 형성이 되면 물량을 넘기고 있다는 정확한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300 임금부터 하향 방향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천히 진행되면서 물량을 넘기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를 다시 보면 이런 영역을 반복적으로 형성을 하면서 엔비디아는 영원하다, 계속 암시를 시키면서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하게끔 유도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회사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뉴스를 계속 뿌리죠. 그러면서 뒤에 있는 세력들은 물량을 대규모로 넘기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사고 있는 물건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는 그 투자 세력들은 이 존재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테슬라도 그랬고 엔비디아도 결국에 테슬라처럼 하락할 겁니다.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을 잘 보면 이제 삼성전자도 결국에 엔비디아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3배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고 이 당시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폭락을 실제로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물량을 넘기고 있는 하나의 신호고요. 결국 이 제주 반도체가 선행해서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의 미래를 제주 반도체가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구간에 물량을 넘기는 과정이 동일합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당시에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대폭락을 했고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한다는 것은 그 자금들이 결국에 바이오주로 온다는 하나의 신호거든요. 물론 증시가 어떠한 이유로 대폭락을 한다면 바이오주들도 힘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 이 투심이 몰려야 폭등할 수 있는 건데요. 다날 같은 경우는 멤버십으로 추천드려서 폭등을 했고요.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도 멤버십으로 추천해서 크게 올랐고요. 강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금일 24%가량 상승했습니다. 9월 달에는 바이오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HLB를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현재 인기 검색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이오 관련주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유한양행과 유한양행우가 인기 순위 안에 있습니다. HLB 상황을 한번 보면 주주 인증을 하신 분들이 8월 20일을 기준으로 보면 4,100명이었는데요. 금일 기준으로 보면 3,400명으로 개인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 물량들을 과연 누가 사갔을까요? 아주 중요한 팩트죠. 개인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고 있다는 건데요.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LB 이달 가남 신약 재도전. 미국 FDA가 문제 삼았던 보안 서류는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신약허가 재도전에 돌입을 합니다. HLB는 오는 20일 안으로 미국 FDA의 가남 신약 허가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HLB는 이달 중 FDA 재심사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란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황서제약과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며 기존 FDA에 제출했던 CMC 관련 보안 서류를 허가 신청서 양식에 맞게 삽입하는 작업을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20일까지는 무리 없이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리보세라니까 캄레니주만 병행요법은 간암뿐 아니라 폐암, 위암, 대장암 등 여러 고형암의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적응증을 넓히고 있습니다. HLB는 간암 1차 치료제가 미국 신약 허가를 받을 경우 간암 보조요법을 비롯해 폐암, 난소암 등 여러 고형암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적응증을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7일부터는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는데요. 세계 폐암학회 HLB 연구 성과에 관심 고조.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이 이달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폐암학회에 대거 참가한다.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되며 세계 최대 규모의 폐암 및 기타 흉부 악성 종양 특화 학술대회인 만큼 전세계 100여국에서 7,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가한다고 합니다. 전세계 저명한 임상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모이는 학술행사에서 발표되는 연구 결과는 곧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이 의약품을 승인할 때 핵심 근거가 된다. 이 때문에 학계 산업뿐만 아니라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도 크다. 그래서 이번 이슈가 HLB의 투심을 끌어올릴지 기대가 됩니다. WCLC에서 발표되는 국산 항암제 연구 결과가 기술 수출과 품목 허가 등의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재도전에 나선 HLB의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닉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맘 병행요법의 임상시험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미국 FDA 허가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던 HLB는 이번 WCLC에서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닉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맘 병행요법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해 세계의학계 전문가들의 평가와 시각을 다시금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HLB 연구 성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HLB가 이 기간 내에 상승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집중하셔야 될 포인트가 미국의 생물보안법 표결인데요. 미 생물보안법 표결 임박, 수혜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인데요. 현재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원이 추진하는 생물보안법안이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돼 오는 9일부터 13일 중 표결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래서 초대형 이슈라고 볼 수밖에 없죠.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초대형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거래 제한 대상에는 대표적 중국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인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위탁 개발 생산 CDMO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전망인데요. 수혜주가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되겠죠. KB증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미 생물보안법 중장기 수혜주로 업종 토픽으로 꼽았습니다. KB증권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생물보안법의 중장기적 수혜주로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토픽 의견을 유지했다. 김혜민 KB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23년 기준 위탁개발 계약 건수는 총 12건으로 올해의 경우 1분기 기준 이미 8건이 집계됐다며 문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기에 생물보안법 관련 영향이 점진적으로 체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의회가 자국 내 바이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사업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주들이 결국 제약바이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을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9월이 증시가 굉장히 어렵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9월은 보수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에 만약에 폭락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의 하나의 기회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